9093님. 9093님. 안녕하세요. 애청자 박성수입니다. 제가 그동안 연예인 스포츠스타는 좋아했어도 타짜 형님들을 좋아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읽어야 되나? 왠지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 왠지 그렇다는 거지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닌 거예요. 저 행간을 읽어보면 주말보다 오히려 목요일이 더 기다려지며 형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을 술자리에서 살짝 제가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도 저를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하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항상 기다려지는 목요일 형님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기 때문에 차 한 대 사드리세요 그냥. 차? 네. 아, 커피? 오케이.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러면은 9093님께 차, 커피 쿠폰도 드리고 마트 상품권도 드릴게요. 여도 타짜 시작합니다. 3타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제대로 소개해야 되겠다. 이종건 평론가, 장성철 공동체조 소장, 김상일 평론가입니다. 야, 이거 좀 극찬에 들었어요. 9093님께. 그래서 차도 한 대 제가 드렸어. 네. 차도 한 잔. 네. 커피 쿠폰까지. 오늘은요 할 얘기가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꽂힌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한 주제에 꽂히면 하루 연종일 그거만 합니다. 뭐 그래서 오늘은 이 박영선 총리설, 양정철 비서실장설 요건 왜 나왔으며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던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저 용산 대통령실 내 인사 낙맥상은 과연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묻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타짜가 개인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전화해봤죠. 이번에 이거 터지고 전화는 했는데 네. 뭐 좀 제가 좀 늦게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전화를 받으셔서 그런지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네. 새벽에 일단 김타짜 얘기부터 와이프가 들어봅시다. 요 보도 딱 봤을 때 어땠어요? 아니 새벽에 제 와이프가 이 기사가 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래서 저는 에이 뭐 무슨 소리야 그냥 이러고 그냥 말았는데 그 다음부터 기자들 전화가 막 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다음에 박 전 장관의 그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주변에 친한 사람들 전화번호도 싹 다 알려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쭉 받았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김종민 의원은 통화를 했고요. 김종민 의원은 아니라고 그랬다면서요? 김종민 의원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들은 적이 없고 그런 제안을 들은 적이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협치는 세력과 세력이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데려다가 하는 것은 협치가 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방송에서 꼭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정철 원장은 모르세요? 양정철 의원은 제가 뭐 선배님 하는 관계고 과거에 그 미국에 그 나갈 때 제가 어레인지를 해드려서 나갔죠. 인연이 있죠. 인연이 있는 분이고. 전화 안 받아요? 아니 여기는 이미 기자들 취재가 먼저 됐기 때문에 제가 뭐 전화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도 아니다. 뭐 양정철 전 원장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영선 전 장관은? 박영선 전 장관은 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기사가 이 정도 나오면 뭐 어느 정도의 뭔가는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그 박영선 대표 친한 사람들과 연락을 쭉 돌렸잖아요 제가 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뭔가는 있었겠구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은 합니다. 뭔가는 교감은 있었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박영선 대표 스타일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거를 혼자 그냥 나 혼자 간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상희랑 같이 간다 이래요? 본인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본인이 뭔가를 할 때는 그거의 그 주변 정지 작업에 대해서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다 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오갔다면 저는 그 조건을 다 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떠오르는 건 뭐 야당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먼저 해달라. 그다음에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뭐 권한을 뭐 어디까지 보장해 달라. 솔직히 뭐 바지 총리, 뭐 얼굴 마담 총리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런 걸 다 걸었을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는 절대 될 일이 아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타짜와 장타짜의 생각을 좀 들어보죠. 이 취재 좀 하셨죠? 이타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스토리에 대해서? 스토리 배경? 궁금해요. 스토리 배경. 스토리 배경. 일단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양정철 연구원장은 홍보수석을 고려했다고 들었어요.
홍보수석. 예, 대통령실에서. 홍보기획 비서관 출신이니까. 아니 처음부터 네. 이제 비서실장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좀 멀고 네. 그다음에 박영선 지금 대표는 네. 하필이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걸리는데 SNS 글. 그러니까 조기 귀국하겠다. 네. 그러니까 원래 6월 말까지 케네디 스쿨이 다 끝나야 되는데 네. 지금 책에 대한 강연 때문에 조기 귀국하겠다라고 16일 날 글을 올린 다음 아침에 TV조선이 먼저 때려요. 희한하네, 그다음에 시기가. YTN이 바로 때려요. 네. 근데 제가 언론에 있으니까 제가 생각에 단독 기사를 아침 6시에 보도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단독 정확히 기사를. 말하면 아침 새벽 5시 30분. 5시 30분에 TV조선 나가요. 그다음에 바로 YTN이 나갔는데 서로 다른 게 김종민 한 사람이에요. 네. 이런 걸 보면 일단 제가 취재에 의하면 박영선은 상당히 지금 김상일 평론가 얘기처럼 이야기가 됐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어느 정도 되고까지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양정철은 홍보수석을 고려를 했었다까지 네. 들었고 김종민은 아니다. 네. 이렇게 들었는데 네. 단 이제 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보도는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떠본 게 아니라 안 되게끔 하기 위한 쪽에서 흘렸다. 일부러. 그게 왜냐하면 김종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TV조선과 YTN에 흘린 사람이 동일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다르지만 대충 YTN은 누군지 짐작은 가긴 하는데. YTN은 완전히 안 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다. 왜? 지금 양정철과 그다음에 누구죠? 박영선은 동시 카드는 불가능해요. 특히나 비서실장은 더군다나 불가능해요. 아니 양정철을 비서실장 하면 그 밑에 참모들은 다 민주당 사람을 다 갈아야 된다 거의. 아시잖아요. 청와대 어떤 분위기인지.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저 재밌는 있으면 또 다른 시각이네요. 완전히 왕따 돼요. 혼자 그 비서실장을 왕따 시켜놓고 나머지 사람들만 이렇게 세력화해서 대통령실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이 안 되게 하기 위한 누군가가 이걸 쪽에서 한 거다. 아침에 급하게 흘리지 아니하면 되게끔 하려면 아침 5시 반에 TV조선과 그다음에 김종민까지 합쳐서 YTN에 보도를 흘려버려요.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알겠습니다. 일리 있네요. 네. 장타짜의 취재 결과를 좀 공유를 해주시죠. 이종근 선배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게 정치권에서의 지금까지 문법이죠. 예. 그런데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공식적인 대통령실 라인에서는 부인했는데 또 실세그룹에서는 아니야 검토된 거 맞아 이렇게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거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떠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우린 밀고 나갈 수 있어. 그냥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이것을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왜 YTN과 TV조선이냐라는 것을 보면 예. 지금 뭐 동아일보에서 막 보도가 되고 있지만 예. 어쨌든 공식적인 라인과 대통령의 실세 그룹이 좀 의견이 다르다. 예. 거기 대통령 실세 그룹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 좀 TV조선이나 YTN과 좀 연을 맺은 분들이 이것을 좀 확정시키기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저는 반대 해석인데 아마 장타짜 얘기한 건 이거 같아요. 오늘 어제 이제 채널A 보도, 그다음에 오늘 저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 보도, 조선일보 사설을 종합을 하면 이관섭 비서실장은 몰랐다. 인사위원장이잖아요. 검토하는. 그리고 정무라인 홍보라인이니까 한호섭 정무수석하고 이도훈 홍보수석은 몰랐다. 그리고 누가 이거를 밀고 있냐.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근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밀고 있다. 예. 기자들에게 저 박영선 양정철 검토 중인 건 맞아. 이렇게 확인해 줬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요. 이 누구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면 자, 이거 솔직히 자, 말씀드리면 이타짜 누군지 아시죠? 예. 솔직히 이름은 뭐 말씀드리면 대충 다 돌았잖아요. 뭐 저도 누군지는 아니, 근데 대충 솔직히 알것 같긴 말씀드리면 한데. 여기서 대통령실의 난맥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 이 지금까지의 대통령실이 뭐가 문제냐면 업무 분장은 완전 개판이에요, 솔직히. 업무 분장이 시민사회 소통 수석실 하는 일과 홍보하는 일과 정무하는 일이 다 똑같아 보면. 원래 사실은 말씀드리면. 정무와 홍보랑 뭐 아니 연결 서로 연결은 돼 있지만 똑같이 한 사람 한 그 라인한테 붙어갖고 뭐 해달라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여기서도 전화 받아 저기서도 전화 받아.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근데요. 네. 업무 분장이 안 돼.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까지 일이 그러면 인사면 인사가 다 휘어잡고 한다거나 네. 홍보는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거나 정무는 그래서 이걸 정무적으로 늘 판단해 줬다거나 그러지 아니한 그런 대통령실 운영이 근데 많았기 때문에 예. 이번 일이 특히나 비선이나 혹은 다른 쪽에서 비선은 아니죠. 예. 비선은 아니야. 비선은 그러니까 아니죠. 내 결론은 대통령실 이거예요. 책무인데. 예. 공식적인 그 안에서 사실은 공식적인 라인으로 일을 하지 않고 이쪽 라인 전혀 누구냐고요? 이쪽이 별개의 라인으로 누구예요? 했다는 거죠. 저 이쪽이 이 차장님. 예. 근데 아니 어쨌든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비선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가 아니 비선은 아니죠. 비선은 그냥 아니 공식적인 거기가 라인. 그 안에서 아니, 잠깐만요. 흘린 잠깐만 사람은 이거 잠깐 이거 비선이란 말씀은 이거 주의하셨어요. 아니, 비선이란 걸 잘못하면 흘린 사람- 용산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근무하지 않는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흘린 사람은 비선이 아닐지 모르지만 네. 이 사람이 그 고위층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핵심 관계자면 비서관급인데 네. 그 위에 누가 더 있다. 네. 근데 그 위에 더 있는 사람은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니고 수석들도 아니고 그럼 누구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에도 비선 논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란. 네. 자, 그럼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장타짜. 인사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저 제3의 윤석열 대통령 측근 그룹. 그러니까 어제 채널A 보도에 의하면은 네. 비서실장 주재 하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 참모들 모여서 왜 이런 보도가 나가냐 이러면서 되게 좀 논쟁이 있었고 좀 혼을 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네. 오늘 또 동아일보인가요?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께서 관저에 많이 계신다. 아, 그건 동아일보 보도는 아닌데. 그럼 중앙일보 거예요. 관저에 많이 계신다. 그래서 참모들이 대단히 좀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아까 천하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네. 이러한 지금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냐, 핵심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건 아까 천하람 당선인도 추측이었고 그러니까 저 장타짜 추측인데 추측입니다. 이건 봐봐요. 확인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되게 이상한 내용들의 보도가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장 핵심 실세고 대통령 측근이잖아요. 정무수석도 그렇잖아요. 홍보수석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측근 그룹과 실세 그룹이 있대요. 네.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추측하고 상상해왔던 것처럼 네. 혹시 검사 출신들 아니? 그럼 진짜 비선 아니죠. 실세들이겠지. 아니. 그럼 아, 큰일 근데 나죠, 대통령실에 그거는. 있는 검사 출신 중에서 제일 핵심이었던 주진우 이원모 다 나왔잖아요. 이원모 비서관 다 나왔구나. 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름을 다 4명 이름 다 들었는데 네.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냥 추측이에요. 이것도 그냥 김건희 여사와 여러 가지 이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좀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고 언론에 릴리스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타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지금부터 물론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사 이름이 소환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그러니까 양정철은 달라요. 양정철이 만약 이름만 나왔다 그러면은 여사 이름이 가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가까웠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근데 박영선 그런데 전 장관도 부부동반 모임 같이 부부동반 하고 말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기용하게 한다는 건 고도의 정말 정치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렇겠죠. 그 조건이 김평의 조건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것이 이제 옛날에 김중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TK 출신의 김중권을 손을 잡았던 것과 떠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당시에 박영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출마하는 거 반대했지 당권 도전하는 거 반대했지 그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고 또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꿈 이게 고려돼야 되고 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올리면서 이 구도가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건 암만 무슨 카바나 코바나 콘텐츠.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 정치적 판단을 김건희 여사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저는 이종건 선배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이 모르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제를 깐 건 뭐냐면 솔직히 저도 대통령실에서 알겠어요. 대통령실을 지금까지 비판하는 입장이 그런 체계적으로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 일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그냥 쭉 구조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제가 뭐 따로 알아본 거를 종합을 해보면 단순히 그냥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것에서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잠깐 그러면은 뭐 더 큰 문제들을 야당과 염두에 두고 협치 요걸 넘어서는 그러겠죠. 기획한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앞서 그럼 뭐 천하람 위원장이 뭐 얘기를 한 것 천하람 같은데 당선인이 얘기한 것 같은데 뭐 김경수 전 지사 뭐 네. 사면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정치판을 한번 크게 흔들어 보겠다라는 용산발 정계 개편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 타짜 어떻게 봅니까 이 얘기? 근데 용산발 정계 개편을 하려면 총선이라는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네. 이렇게 어렵게 하는 정계 개편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거는 누가 만약에 그런 구상을 했다면 굉장히 정치의 기본적인 어떤 흐름, 메커니즘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 한 것 같다. 그 사람 말 들으면 큰일 나겠다. 듣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앞서 정계 개편 얘기할 때 예전에 DJ 때 김중건 실장 얘기했잖아요.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DJ가 집권 초기에 힘이 진짜 좋을 때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 사람이었던 김중건 전 정무수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또 보궐선거 때 그때 이제 박근혜 당시 이제 의원이 초기에 당선됐던 달서 보궐선거에서 엄삼탁 전 병무청장 그게 이제 DJ의 동진 정책이라는 그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그런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근데 그런 걸 힘 없었어요. 79석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럼 근데 그런 걸 정계 제 얘기는. 개편이라고는 하지 민주당이죠. 않죠. 음. 근데 네, 그런 그러니까 걸 정계 개편이라고 예, 하잖아요. 어쨌든 대통령 막 당선됐을 때 나름대로 종진 정책이라는 거 이제 보수층을 좀 아우러야 된다. 요 큰 정치적 그림도 목적을 있었죠. 그림을 그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서를 가지고 무슨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거냐는 거지. 앞서 저 장타짜가 얘기했던 단순 야당과 협치 이거 이상의 뭔가 있다고 보세요? 이 타짜도? 아니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거대 야당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아시다니 192석 그렇다고 그 얘기가 갈라칠 수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이 초기에 그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선거도 좀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얼만큼 내주느냐 그리고 내 거를 얼만큼 지키느냐 이 고민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행보죠. 아니 근데 그게 진정성 있는 고민이라면 전제돼야 되는 게 민주당의 이해와 일정 정도의 동의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비서실장은 그냥, 잠깐만. 그냥 사람 빼가기지 그게.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야당 파괴 공작이고 내부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언제 얘기랑 똑같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얘기했을 때 한나라당이 똑같은 얘기로 반대를 했어요. 그걸 협치나 대연정을 하려면 세력과 세력이 함께 해야지 한두 사람 장관에서 안 된다라는 논리가 똑같은데 여기에 전제되는 게 박연선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상의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박영선 전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한테 정권을 쥐어주면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지층이라는 게 있고 그동안에 정치적인 역사라는 게 과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한다. 맥락이 없이. 그러면 그거는 전향, 알겠습니다. 변절, 배신 이런 프레임 속으로 자, 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타짜 앞서 잠시 언급하셨던 박지원 전 원장 당선인의 어제 얘기했던 야당 파괴 공작 그건 혹시 야당 입장에서 친명 친문 갈라치기 시도하는 거 아니냐 요거 그렇죠. 걱정하는 거예요. 네. 저 이재명 양정철 전 원장은 누가 봐도 친문.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도 친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천하람 당선인이 추정했던 그 정계 개편 시도 그게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니까요. 그건 아니고 왜냐면 거기까지는 정계 뭐 개편을 하려면 이재명 당대표처럼 하는 거예요. 총선이라는 큰 구도 속에서 자기 힘을 해가지고 그거는 자기 사람들을 그 그건 정계 위치에다가 개편이 아니라 당내 개편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정계 개편이죠. 그래요? 그런 게. 김경수 지사의 사면이 네. 정계 개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친문이 완전히 와야 되고 그다음에 친문과 친명이 세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친문은 조국 혁신당이 있어요. 베이스가 있고 근데 뭐 저 김경수 지사가 그리고 또 거기는 이미 조국이라는 대안이 있어요. PK 출신의 대안이. 근데 김경수 지사가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이번 상황이에요. 총선에서 정계 개편은요 이재명 당대표가 한 거예요.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민주당의 세력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깥의 진지가 훨씬 강하게 구축이 된 거잖아요. 알겠어요. 이런 걸 정계 개편이라고 한다면 전 동의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몇몇 사람을 데려가는 거고 전향시키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장따짜 이 대통령의 만약에 의중이 진짜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두 분 말씀처럼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면서 판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아이, 보수층의 반발은 어떻게 해요? 지금 벌써 어제 보면 많이 반발하고 있죠. 완전히 뭐 권성동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권성동 있잖아요. 의원은 윤핵관의 맏형 그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카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야권 인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어라는 차원으로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이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너무 좀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어제부터 제가 또 다른 음모론을 제가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대통령 참모 중에 뭐 대통령에 대한 되게 뭐 이렇게 그 지금 현재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대한 비판이 너무 비등하잖아요. 이거를 좀 덮으려는 어떤 아이디어가 튀는 사람의 저는 돌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일이 형. 왜 그래? 상인이 형 왜 그래 나왔어 음모론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알겠어요. 광고 듣고 나머지 얘기 3부에서 좀 나눠보죠. 알렉스 리님 유튜브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제가 상품권 마트 상품 2장 드릴게요. 이분은 엄청난 팁을 주셨어. 잘 들으세요. 저도 몰랐는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총선 동안에 이 여론조사 설문전화 차단해 주셨던 분들 많으신데 통신사에 전화해서 차단을 해제하신 후 청취율 조사 전환을 기다리셨다가 김태현의 정치쇼를 선택하세요. 저는 어제 차단을 해지 후에 조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이분은 3장 드릴게요. 마트 상품권. 이분은 정말 저도 몰랐어요. 알렉스님에게 플렉스를 하시는군요. 좋은데요 라이브? 네, 알렉스님에게 제가 플렉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맞죠. 박영선 할 수 있고 양정철 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도 할 수 있고 이정현 할 수 있고 이동관도 할 수 있습니다. 장성철도 할 수 있고. 저는 안 돼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이후부터 지금 목요일까지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대단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최종 인사권자가 이 자신들의 참모나 국무총리라는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혼돈스럽게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은 과연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는 투톱이에요. 정말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사실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중요한 인사가 이 2자리. 그렇죠. 근데 지금 오르내린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고요 지금. 그리고 대상자들은 저희는 안 합니다라고 권영세 뭐 이런 분들도 다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저는 장성철 소장의 이 말씀에 진짜 격하게 동의하거든요. 격하게. 이거는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을 좀 먼저 바로 세우시면 좋겠다. 용산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평생 공무원 하셨는데 시스템이라는 걸 좀 아실 텐데 이거는 완전히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이건 무능을 넘어서 기본이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건 진짜? 적시에 인사가 나와야 될 때 안 나오면은 길어지면서 하마평이 나옵니다. 네. 기자들은 여기저기 하면서 그 하마 비에서 하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용산 출입 기자들 날릴 거예요. 예, 지금. 조선시대 때 그 저기 그 말을 끄는 시종들이 왜 말에서 이 양반들이 내리는 곳이 하마비인데 거기서 서로 들은 이야기들을 교환하면서 그게 그때부터 하마평이라는 정말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마비라는 그 앞에서 시종들끼리 얘기 나왔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딱 지금 그 꼴이에요. 뭐 어디 있냐 하면서 사실 소설도 많이 써요. 나도 기자 시절에 나오라 그러면 그거 내라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럼 딱 써. 그러다 보면 사람들 다 부인하지. 아니, 다른 신문들도 다 쓰는데 뭐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적시에 딱 안 내놨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 적시가 뭐냐? 사실 대통령실이 플랜 B가 있었어야 돼요. 아니 당연히 여의도 연구원에서 95로 마지막 선 그다음에 105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110까지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저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면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어떤 플랜이 당연히 인사로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인사는 그때부터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딱 나왔어야 됐는데 혹시 대통령 이길 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두 분 말씀에 제 생각은 시기를 놓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시기를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거 이슈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냐니까요.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그건 다 알아요. 지금 저 시기를 놓쳤다는 거는 지금 이타짜.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영선 국무총리가 가장 이미 적임자다. 물 건너 갔다니까요. 근데 이 동시에 이 총리와 그다음 비서실장을 한다는 건 서로 배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 영남이 이쪽 호남이고 이쪽이 50대면 이쪽이 30대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근데 양쪽 다 민주당 쪽으로 한다 이건 자, 불가능하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한마평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인사해. 자, 이타짜부터 총리 누구, 비서실장 누구? 박영선 총리 예,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괜찮아. 예를 들어서 뭐 안대희 안대희 음. 선배를. 선배 상관없어요. 그래요? 예. 그럼 오케이. 예. 김기춘은 박근혜보다 위에요. 그러네. 예. 예. 자, 그러면 장타짜는 전 안 할래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네.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 개를 얘기를 해보니까 네. 제가 얘기한 거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데스노트야 데스노트. 그게 괜찮아. 제가 어차피, 얘기하면은 안 누구, 하시더라고요. 누구? 예. 불행해져. 네. 데스노트야. 예. 아니 박영선 양정철 하세요. 그럼 이제 이 두 분은 안 하시는 거겠죠. 그래요? 자, 김타짜는 나도 있어. 저는 좀 이렇게 진짜 잘 그 국민을 위해서 그래도 다 잘하는 게 좋잖아요. 정말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총리는 뭐 정의화 전 의장이나 서병수 뭐 아니면 뭐 유승민 뭐 이 정도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유승민. 네, 그 정도 추천하고 싶고요. 그 중에 비서실장은 뭐 조혜진 뭐 이 정도. 네. 그쪽에 저는 성경. 전 누구랄까? 저는 박영선, 양정철. 왠지 아세요? 네. 그게 아이템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예, 방송하는 입장에서. 아, 근데 나 잠깐 이 얘기 유승민 총리 근데 네. 지금 보수 아니 박영선을 할 수 있는데 유승민을 못하는 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제가 요 얘기를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이타짜. 예. 왜냐면 보수 감정이잖아, 지지층에서 감정.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영남 특히 보수 핵심 지지층 지금 이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박영선을 총리 검토한 다음에 유승민은 그래도 같은 당인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싫대요. 아까 김평이 말씀하셨던 분들이 하필 다 영남이네. 영남으로만 지금 다 인선을 꾸려주신 것 같고. 그 얘기 아니 유승민 제가 영남을 감안했던 건 아니고요. 조혜진, 뭐 유승민. 대통령한테 그나마 정의와. 그래도 민심을 전달했던 사람들을 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거예요. 만약에 유승민 총리가 내정하면 야당도 받아들였어요? 쉽게 봤죠. 예, 쉽게 지금 봤죠. 정의와 다 받아줄까요? 정의화 쉽게 봤죠. 그리고 서병수 대통령이 좀 야, 애매한데. 진짜 탕평이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평평 같아요. 아닌데? 제가 유승민 얘기를 해볼게요. 유승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선 제가 제일 이제 반대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유승민 그러면 이 사람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반윤인 것 빼놓고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떠오르는 어떤 안보 정책 있어요. 아니면 떠오르는 경제 정책 있어요. 어쨌든 안할 경제 거다? 정책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예요.
에이 너무 많이 저기 아니 비판하지 근데 마시고. 너무 컨텐츠 컨텐츠가 폄하하시는데 저희가 안 할 거다. 유승민 의원처럼 제가 국회에서 네. 오래 봤는데 국회에서 의원들 중에 그만큼 정책을 그럼요. 잘 갖추고 있는 사람 없어요. 어쨌든 예. 안 할 거다 말씀이신 거죠? 장 타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괜히 시간 낭비한 거 예, 같습니다. 아니 오늘 저 국민일보에 보도된 얘기 하나 해보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16일 날인가요? 저 16일 저녁 밤에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하면서 뭐 인사 문제라든지 국정 전반 현안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얘기를 나눴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요즘에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SNS 정치를 많이 하시냐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답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저 SNS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난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총선 한동훈- 참패 책임은 한동훈 때문이고 한동훈 나빠요. 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이 없고 뭐 그러니까 대통령 이런- 대신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까주는 거죠 지금. 그래요? 아니 근데 분위기를 읽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고 만찬을 통해서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쨌든 현재 약간의 싱크로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각자 얻을 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뭘 얻었고 홍준표 시장은 뭘 얻어가요? 왜냐면 두 사람은 사실은 대선 경선 때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당원표만 조금 더 얻었어도 자기가 지금 대통령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여권의 좀 원로들로부터 여러 가지 시국 수습책을 고언을 듣는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층들이 본인들이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과 명분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총선 책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약간의 좀 거친 언어로 비난하는 건 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의아한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뭐요? 그러니까 당대표 전당대회 지도부 100% 당원의 힘으로만 뽑는 게 맞다. 그거 그대로 유지해라. 네. 이게 뭐지라고 정말 대단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혁신연장 때 일반 국민 70, 음. 그다음에 당원 30 이렇게 룰을 바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맞대. 음.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거를 홍준표 시장이 대신 얘기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다음번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 지도부 뽑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그립감과 여러 가지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임명하는 건 못지않게 홍준표 시장을 만나는 것 역시 파격이었을 거예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윤 대통령이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기와 척을 진 사람과 대화를 그렇게 화통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정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제가 생각하기에 윤 대통령의 그러니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나온 말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부분에서 뭐 민주당 출신의 박영선 전 장관도 고려할 수 있고 또 자기에게 그렇게 비난을 늘 일삼았던 SNS 등을 통해서 또는 후보 간의 경쟁을 통해서 홍준표 시장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저는 좀 아니 나라도 좋게 저는 해석을 좀- 해야지. 저는 좀- 보나마나 아니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저는 좀 나쁘게 해석을 하면 균형 잡힌 시다 김태현의 정치쇼. 여기서 이멘트를 해야 돼. 네, 훌륭하십니다. 저는 타고났어요. 부드러운 진행. 그럼요. 물 물 흐르듯한 유려한 진행. 진행. 훌륭하십니다. 저는 대통령의 그 사적 그 분노를 대신 좀 약간 분풀이를 해주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누구에 대한 사적 분노요? 한동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네. 그런 분풀이를 대신 해주는 홍준표 시장이 좀 마음에 들었고 예. 불러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좀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앞으로 이렇게 쭉 치고 나가는 역할로 뭐 신장식 당선인 표현을 따르자면 망치선. 보수 진영의 망치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저 홍준표 시장을 그렇게 페이스메이커로 이용하는 거죠. 하는 거고 이용. 홍준표 시장은 그럼 뭘 노리고?
아니 대권을 바라니까 이 현 저기 권력에 살아있는 권력의 지지나 지원을 얻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대구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홍준표 시장은 제일 좋아하는 이거예요. 누구한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 그 급이 되거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뭐 실문형 비대위 꾸리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한다면서요. 언쟁을 네네. 하겠죠. 네네. 예, 전당대 누가 유력해요 지금? 전대 뭐 사실 요 얘기 하고 이제 야당 얘기 좀 할게요. 나경원 나경원 당선인이 가장 유력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이 돼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어저께도 김준혁 뭐 낙선했지만 김준혁 그 고향 후보가 김종혁 중앙일보 김준혁은 민주당 얘기를 하도 내가 김준혁 2달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김종혁 속으로는 선호하셨군요. 위원장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당내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도권 출신 중에서 그래도 도전해서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타짱은 어떻게 봅니까? 뭐 나경원 당선인도 될 것 같고 유익 있게 보는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 때 등판을 해서 본인이 정치적인 홀로서기를 시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저는 상당히 유익 있게 보고 있고 그 국회 앞에 있는 긴 화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몇 개, 2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룰대로 한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유익 있게 보고 있어요. 김타짜는 출마할까? 저는 안 할까? 해서도 안 되고 본인도 안 할 정도의 굉장히 현명함은 좀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장성철 소장님 이런 얘기하면은 나하고는 절대 정치 같이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저는 많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왜냐면 기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 역사에서 보여준 부활의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배지 한번 다는 정도의 수준의 정치인을 저는 뛰어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인을 하려면요. 인내를 통해서 정치적인 서사를 쓰고 그 정치적인 서사가 국민들한테 회자될 때 나와서 그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부활의 정치인데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과 민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과 인내심이 없다면 큰 정치인은 되기 어렵고 그냥 배지 한두 번 더 다는 정치인 정도 원한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상황이 한가한 것 같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과 권위는 윤석열 대통령 후광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당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위와 리더십도 없어졌어요. 지역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게 강하게 밀어주는 곳도 없어요. 뭘 가지고 정치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나중에 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때 고생했으니까 지금 여권에 인물 없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와. 이건 너무 한가한 생각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휴지기가 너무나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요. 재보궐선거가 있더라도 당선될 지역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줄 것이냐 그 부분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저도 처음에는 고민 지점이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한동훈 지지를 제가 보면서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2차짜 얘기 짧게 듣고 야당 얘기하죠. 위기는 앞으로도 더 많을 거예요. 이번 전대가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파고가 있어요. 가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그러면 나와야죠. 소환될 시기는 더 많이 그 기회가 있다. 뒤에 이번엔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잡혀가는 것 같은데 연임하는 걸로. 왜냐하면 저랑 인터뷰했던 정성호 의원도 뭐 연임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박지원 당선인도 연임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 김타짜 어떻게 봅니까? 저는 지난번에 대선 지선 패배 후에 출마하고 당대표 나오는 걸 가장 그 선두에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비판을 했지만 지금은 선거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결과 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봐요. 아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는 본인의 결심에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예. 따라서 본인이 뭐 이미 당은 나의 체제로 이미 됐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뭐 나는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저는 할 명분도 이미 충분하다. 그 명분을 뭐라고 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저요? 네. 원래 눈치 좀 보는 스타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 저 기도해요. 근데 제발 지금- 좀 눈치 보는 스타일로 좀 바뀌게 해달라고.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은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서명 운동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당대표 연임 뭐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봤어요. 저 그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었고 예. 지지자들이 대도무문 말해서 당내 경쟁자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기사가 단독 기사입니다. 개딸도 나섰다. 이재명 대표 연임 운동. 이렇게 기사가 제목 네. 그렇고 사진에 이 지지자들이 만든 건데 이재명 대표 사진 있고 당 대표 연임이라고 쓰고 위에 한자로 대도무문. 이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잘 쓰던 휘호인데 대도무문. 아니 민주화 그런데 운동할 때. 과하다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이렇게들 안 나서셔도 이재명의 민주당인데 당연히 그냥 당 대표로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명분도 다 됐잖아요. 네, 거의 아니 졌는데도 추대문이에요. 됐는데 추대문이에요. 근데 굳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개딸들이 나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추대가 서명운동까지 예를 들어서 서명운동 하기 명분이 없다면 모를까 명분도 있고 다 돼 있는데 서명운동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게 문제다. 라는 근데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은 정청래 의원이 조국혁신당 가서 강연했다고 네가 어떻게 거기 가서 강연할 수 있어 해명해 막 이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해명글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분들의 행위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요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차기 당 대표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높게 죄송합니다. 나온다는 여론조사. 조심하세요. 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총선이 끝나도 해야 된대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3일에서 14일 ARS 방식으로 실시한 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44.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뭡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찾을게요. 이렇게 석고대제하겠습니다. 각주가 달렸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보죠. 야당 이슈. 조국 혁신당 교섭단체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은 민주당에서 만들어주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아니죠. 아니, 민주당을 빼고도 딱 20명이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개혁신당에서 가겠어요? 개혁신당 빼고 딱 20명 된다니까요. 그래요? 예. 시민사회 두 분까지 포함하면 더불어민주연합에 아니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합이잖아요. 연합이잖아요. 연합인데 제 얘기는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단체 몫이 다 가면 그렇다는 그렇죠. 건데 예. 소위 말해서 더불어시민연합도 예. 민주당에서 속된 말로 배치 달아준 거잖아요. 근데 그건 맞지만 네. 처음에 연합을 하면서의 전제 조건은 그거 아니에요. 당이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연합해서 선거를 치른 다음에 제명해 드릴 테니까 선택은 각자 하세요.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조국 혁신당이 이 그 국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한테 네.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의 정치적 이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것인지를 잘 설명한다면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앞서 잠깐만 민주당에서 배치 달아줬는데 이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톤을 낮출게요. 네. 아니 어쨌든 위성정당이지만 민주당이 힘을 빌어서 본인들의 배치를 네. 단 거는 힘을 비슷한 얘기인가? 어쨌든. 조정훈하고 네. 그다음에 용해인 기억하시죠? 그렇죠. 옛날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각각 당선된 당인데 거예요, 원래 그렇게. 다 들어오게 돼 있는데 네. 각각 나가갖고 당으로 활동했잖아요. 아니, 기본소득당이랑. 활동을 했어도 민주당이랑 어쨌든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오기 전까지는 민주당이랑 그도 용해인 의원 같은 게 궤를 같이 했잖아요. 괴를 같이 그게 한 거는 정치 도의상 맞는 거 아닌가? 그 정당의 아니에요? 지향점이 그랬기 아, 때문이었고요. 그래요?
조정훈 의원은 정당의 지향점이 약간은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하고 5월 2일에 합당한 예정이라고 하고 그럼 이때 그 시민단체 출신들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제명을 해준다. 근데 그러니까 네. 제명해 주는 것도 민주당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당연하죠. 처음에 네. 그런 약속 아, 하에서 그래요? 연합이 된 거라니까요. 위성정당 어쨌든 다 그렇게 그래요? 돼 있는 것이고. 김종민 의원은요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를 아는 사람은 이게 20명 교섭단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상임위원장 2명이 아니, 알아요.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님 어떻게 의원은 하신대요? 상임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국혁신당에서 적극적으로 그 손을 내밀면 잡겠죠. 그러면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만들어질 거다? 저는 조국 대표가 열심히 돌아다니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이타짜, 장타짜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